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동안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괜찮은 질문 선택하고 촬영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 선택하는 이유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에게 오늘 질문 내용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마산그룹에서 인수한 위산그룹에 대해 궁금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위산그룹에 대해 모를 수 있지만 근데 마산그룹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 베트남 여행이나 출장 한번 갔었으면 마산그룹의 제품 최소 5번 이상 이용했거나 아니면 봤습니다. 마산그룹은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CJ그룹 아니면 롯데 아니면 신세계 이마트 정도 수준입니다. 마산그룹에 대해 중요한 정보, 핵심적인 정보 이 화면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산그룹은 사실 이 회사는 규모는 엄청 커요. 예, 베트남 전체 경제 규모 중에 아마 톱5 회사는 마산그룹은 있습니다. 마산그룹 지금 갖고 있는 사업 분야는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중요한 분야는 첫 번째는 식품이에요. 그리고 육류 사업도 있고 냉동식품 그리고 음료수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사업도 있어요. 금융, 은행도 있고 광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빈그룹의 빈커머스 M&A 통해서 지금 소매, 슈퍼, 편의점 사업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보시면 마산의 핵심적인 경영 실적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2016년부터 2020년 실적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2020년부터 2024년 예측 실적입니다. 다시 보시면 이 회사는 그동안 계속 긍정적인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수. 근데 그 중에 사실 이 회사 규모에 비해 수익률은 아직 약합니다. 사실 이유는 이 회사는 역사적인 긴 회사 아니에요.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M&A 그리고 투자 통해서 사업 확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대규모 투자하고 있어서 그래서 매출에 비해 수익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산 그리고 같은 식품 분야 사업 그리고 베트남 주식시장 상위 시가총액은 톱 200개 회사는 비교할 수 있게 제가 중요한 지수는 이 화면 보시면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마산그룹의 회사 구조 그리고 역사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산그룹의 구조입니다. 사실 마산그룹 구조는 너무 복잡해요. 이 회사는 규모 커서 그래서 저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위에 마산그룹은 있습니다. 마산그룹은 금융 분야는 테크컴바인은 소유 있고 그리고 광산 개척은 마산 리소스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영양 연구하기 위한 그리고 마산 누트리 사이언스도 있고 마산 누트리 사이언스 밑에 식품 회사는 안코 그리고 사료 회사는 프로콘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코 회사는 윗사는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산그룹 밑에 또 The Crown X는 있어요. The Crown X는 밑에 가장 큰 자회사는 빈커머스 있어요. 빈커머스는 사실 원래는 빈그룹의 자회사인데요. 최근에 M&A 통해서 마산그룹은 매입했습니다. 빈커머스는 주요 하는 사업은 소매 그리고 유통입니다. 유명한 브랜드는 빈마트예요. 그리고 마산 컨슈머 홀딩스도 있고 마산 컨슈머 홀딩은 밑에 마산 브리워리 이 회사는 맥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산 컨슈머도 있고 마산 컨슈머 밑에 마산 푸드 그리고 마산 베버리지 있어요. 사실 이 회사는 두 개 회사는 마산 푸드 그리고 마산 베버리지는 갖고 있는 브랜드는 베트남 식품 시장은 완전 상위급 인식도 있는 제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산그룹의 역사적인 중요한 포인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하기 전에 재미있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산그룹과 한국에서 롯데는 비슷한 점 하나 있어요. 마산그룹은 원래는 베트남부터 시작하는 회사 아니에요. 동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마산그룹의 회장 우잉당광
그 미스터 광은 이분은 젊었을 때 동유럽 유학 갔고 그리고 동유럽에서 그 사업 시작했어요. 그 비슷하게 그 베트남 가장 큰 대기업 빈그룹 회장 그 미스터 phạm Nhật Vượng 그리고 VP 은행 회장 또 서로 세 명은 그 친한 친구예요. 세 명 다 동유럽에서 그 사업 시작한 후에 베트남 시장에서 사업 확장했습니다. 지금 마산그룹의 역사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1996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30년밖에 아직 안 되는 회사예요. 96년 설립한 후에 2002년에 베트남 그 간장 시장 조미료 피소스 시장은 진입했습니다. 그 진수 브랜드 그리고 남그 브랜드는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그 라면 시장 또 진입했고 그 오마지 그리고 꼬꼬미 브랜드 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마산그룹은 엄청 용감한 선택했습니다. 사실 베트남 식품 시장에 그 라면 그리고 소스 조미료 시장은 엄청 그 심각한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산그룹은 역사적인 긴 회사 아닌데 바로 시작한 점은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태권뱅 이 은행은 20% 인수 통해서 그 금융사업까지는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누이파오 M&A 통해서 마산 리소스 설립했고 그 광산 개척 사업은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베트남에서 엄청 유명한 커피 브랜드 비나카페 이 브랜드는 1968년부터 설립했고 베트남에서 최초 믹스커피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인수하고 커피 시장까지 확장했습니다. 다음에 2014년에 스드짱 브랜드 출시한 후에 그 맥주 시장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마산 뉴트리 사이언스 설립한 후에 그 식품 연구 분야 또 사업 진입했습니다. 2016년에 베트남에서 그 인식도 높은 브랜드 비싼 인수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영상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18년에 그 한국 SK그룹은 4.7억 불 통해서 마산그룹의 9.4% 지분 인수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산그룹의 운영 관리 참여했습니다. 2019년에 베트남 시장에서 역사적인 국내 가장 큰 M&A 그 빈그룹의 윈커머스는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 거래 통해서 그 마산그룹은 소매 예를 들어서 슈퍼마트 그 편의점 시장까지는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 그 베트남의 그 유명한 그 넷고 세제 사업도 M&A 통해서 확장했습니다. 방금 제가 마산그룹의 그 역사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만 요약했습니다. 사실 그거 이상은 정보는 엄청 많아요. 혹시 더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이 영상 밑에 그 링크는 클릭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산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M&A 통해서 사업 계속 크게 확장했는데 사실 그 어떤 신적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마산 그룹 규모에는 그냥 매출이나 순이익 얘기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996년부터 설립한 후에 그리고 M&A 열심히 통해서 사업도 많이 확장했고 지금 베트남 피소스 시장에 마산은 65% 시장 점유율은 갖고 있습니다. 간장 소스 시장은 70%입니다. 라면 시장은 늦게 진출했지만 28%는 갖고 있습니다. 칠리 소스도 40% 갖고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30%입니다. 소시지는 65%입니다. 그리고 캔 식품은 20%입니다. 방금 제가 그 마산의 대표적인 신적만 요약했습니다. 사실 베트남 가면 식품 분야, 육가공, 육류, 사료, 그리고 유통 분야까지 마산은 항상 리딩, 압도적인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마산그룹 주가 변동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데 사실 마산그룹은 갖고 있는 그 주요 사업은 그 식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에 있었지만 근데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는 영상 주인공 윗산그룹입니다. 윗산은 사실 공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역사적인 긴 회사예요. 마산보다 훨씬 더 길어요. 윗산그룹은 1970년에 설립했습니다. 사실 베트남, 남북 베트남 통일하기 전에예요. 예, 처음부터 이 회사 설립하는 목적은 베트남 정부, 특히 국방부 위한 그 식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 통일한 후에 계속 공기업으로 그 운영했고 베트남 시장에서 특히 육류 그리고 캔 식품, 냉동식품은 압도적인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업컴 주식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근데 공기업이라서 공기업 특징은 사실 본인 갖고 있는 분야는 잘 되고 있지만 근데 창의적으로 사업 확장 같은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공기업들은 그 지분 매각 통해서 그 개인 기업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확장하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 그 윗산그룹도 2016년에 그 지분 매각은 진행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그 윗산그룹은 경영 신적 핵심적인 내용 제가 요약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도 있고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 그 예측 숫자 데이터 다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이 영상 밑에 있는 그 링크는 클릭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어요. 특히 이 회사의 더 자세한 정보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는 다 있습니다. 그 윗산그룹은 지금 갖고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보면 그 캔식품 그리고 냉동식품 특히 짜저 같은 거는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소시지 그리고 햄 그리고 육류 사업은 지금 베트남 시장의 거의 톱3 회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윗산은 가장 강하는 부분은 브랜드 인식도예요. 특히 그 요즘 젊은 친구는 그 특히 10대, 20대에는 여러 가지 선택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특히 30, 40대 이상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냉동식품이나 소시지는 캔식품은 생각하면 그 윗산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잘하고 있지만 근데 그 분야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베트남 시장 경제 성장도 엄청 빨리 했고 시장 사업도 그 사업 분야도 엄청 많이 확장했지만 그리고 신제품은 많이 있는데 사실 윗산은 그 부분은 아직 약합니다. 그 변화이나 창의적으로 신제품 같은 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이 화면 보시면 윗산그룹의 주식 변동 2020년, 2022년까지 있습니다. 그냥 마산과 비슷하게 그 식품 회사이라서 거의 코로나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에 그 더 쉽게 비교하기 위한 그 윗산그룹과 그 같은 분야 식품 사업 회사는 그 중요한 지수 그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자료는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윗산에 대한 경영 실적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역사 있는 회사인데 지금 갖고 있는 실적은 뭐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소시지 분야 65%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 큰 시장 점유율이에요. 다음에 랍스는 그냥 베트남 전통적 그 소시지 그리고 건조 소시지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진 15%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냉동식품은 4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 그냥 베트남 스타일은 햄이에요. 비슷해요. 그냥 베트남 햄 생각하면 됩니다. 3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식품은 이 분야는 2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전체는 거의 그 4,000명 이상 그 직원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은 그 고기 판매량은 5만 톤 이상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그 유통 매장은 10만 개 매장 베트남은 북부터 남까지 10만 개 회장으로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전체 제품 카테고리는 300개 갖고 있습니다. 300개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죠?
마사는 왜 윗산은 인수했는지, 그리고 따로 저는 그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CJ 젠제당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사는 계속 인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인수 거래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그 윗산그룹은 지분 인수 입찬, 미팅, 그냥 공식적으로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 입찬 참여하는 회사는 3개 회사 있어요. 첫 번째 회사는 안고, 두 번째 회사는 프로건고.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안고와 프로건고는 다 마산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CJ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3개 회사는 경쟁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CJ는 제안은 12만 동, 한 주당 12만 동 제안했어요. 그리고 프로건고는 한 주당은 12만 5천 동 제안했어요. 마지막은 안고는 12만 6천 동 제안했습니다. 한 주당.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안고 이겼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제 안고는 인수하는 지분은 24.9%예요. 거의 25%예요. 24.9%예요. 그리고 총 규모는 거의 2만 억 동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 9천 US 달러, 9천 불 정도예요. 사실 이 가격은 그 당시에 시장 평가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인수 거래 후에 지금 윗산은 아직 공기업입니다. 아직 공기업이에요. 사트라, 이 공기업은 사트라는 약 67%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안고 그 마산의 자회사는 24.9%는 보유하고 있고, 그 다른 소유주는 약 10%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 안 끝나요. 그 예상대로 사트라 그 공기업은 계속 그 지분 매각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산은 윗산 인수한 후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전략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30년밖에 안 되는 회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계속 M&A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윗산 그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는 거의 유명하는 브랜드, 그리고 인식도 있는 브랜드, 그리고 시장 점유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는 열심히 M&A는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 분야의 태권뱅 인수했고, 그리고 광산 분야의 누이파우는 M&A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분야는 위나카페, 베트남의 최초예요. 최초 믹스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사료 분야는 프로건고, 그리고 식품 분야는 안고, 그리고 육류 분야는 윗산이에요. 또 다음에 소매 유통 분야는 그 윈그룹의 윈커머스는 인수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독특한 거가 있어요. 사실 그 윈그룹은 그 윈커머스는 매각하는 이유는 그 자동차 사업은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세제 용품 분야에도 넷고 엄청 인식도 높은 그 제품이에요. 넷 세제 그 인수했습니다. 그 경향에 따라서 사실 윗산은 이 마산의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전략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산은 그 윗산 인수하는 목적 크게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그 3F supply chain 그 생산과 공급 막는 개발 과정은 그 시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더 빠른 속도 가기 위함이에요. 그 3F 전략은 그 feed, farm, food입니다. 그 가죽 번식부터 키우고, 그리고 가공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 판매하고, 그리고 식탁는 음식 올린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그 점유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왜 윗산 선택했습니까? 사실 이 회사 지금 갖고 있는 사업 분야는 엄청 커요. 금융도 있고, 식품 분야도 있고, 그리고 음료수도 있고, 그리고 유통 판매 채널 다 있는데, 근데 고기 분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베트남 그 식품 시장 중에 그 고기 시장은 엄청 큰 부분입니다. 지금은 베트남 육류 시장 규모는 그 전문가에 따라 약 1억 8천만 분 정도, 2억 분 정도 그 시장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베트남 인구 증가, 그리고 그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은 그 주요 보유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냥 베트남 사람 가장 자주 먹는 고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생고기 시장 점유율은 지금 마산 생고기 시장만 비싼은 지금 8%부터 10%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 유통 채널에서 비싼은 브랜드 인식도는 너무 높습니다. 특히 냉동식품 그리고 소시지 같은 거 그런 분야는 보통 베트남 사람은 생각하면 비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은 인수한 후에 개체, 번식, 사료, 가죽, 생산, 유통 비즈니스 모델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사실 이 목적은 큰 목적입니다. 이 비싼 거래 통해서 그냥 단순히 고기 시장 진입하기 위한 아닙니다. 사실 이번이 가장 큰 목적은 마산 지금 갖고 있는 소매, 리테일, 사업 분야의 퍼즐 그거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산 회장 미스터 광, 윈당광 비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산은 항상 정확한 준반치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시장에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리테일의 현대화 그리고 변화를 만든 것이다. 현재 8% 차지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전체 리테일 시장의 30% 차지하고 최종 목표는 50%이다. 그럼 여기 다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마산 목표는 지금 이 거래 통해서 그냥 식품 시장 단순히 식품 시장 때문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 리테일 시장 때문에입니다. 전통 채널 그리고 현재 채널 다 포함해요. 지금 약 8%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25%까지 30%까지 목표 있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목적은 베트남 전체 소매 시장은 50%는 점유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그냥 단순히 마산과 비싼 M&A 거래에 대해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은 베트남 소매시장 그리고 특히 식품 시장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그냥 영상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저희 블ог 통해서 아니면 여기 이 영상 코멘트 통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베트남 사업 투자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 경제, 베트남 시장 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자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시원스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베트남 사회 경제 그리고 베트남 사업 시장의 기본적인 유익한 정보 그리고 자료 베트남 시장 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